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그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 충북 지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충북에 어디를 지금 했었죠? 아니요. 예, 단양을 지금 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다른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단양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730에서 739. 739번까지였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그 단양 지역의 10개의 명소를 또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지역을 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0번 이제 그 지역은 이제 번호 그 대열은 730에서 39번까지인데 실제 730번의 장소는 삼성전자가 그 워크숍을 간 곳이에요. 어딜까요? 소백산 천문대. 네, 천문대. 소백산 천문대에 그 음. 삼성전자 직원들이 지금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여기 소백산 천문대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 사진에 이제 보여지게 될 텐데요. 음, 마치 이제 그 경주 첨성대 같은 그런 모양도 저 뒤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 그 소백산 천문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요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있죠. 어딜까요? 소백산 소백산 하전민. 화전민촌. 화전민촌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3.1운동에 그 뭐야 합류를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백산 화전민촌이라고 해서 이제 1970년대 이후 이제 우리나라 그 산이 많이 황폐화되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인정했던 그런 농법 중에 하나였는데 화전하면은 이제 밭에다가 불을 놔가지고 이렇게 그 경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논에다가 논이나 밭에 네, 밭이겠죠 주로 밭에다가 어떤 그 뭐 비료라든지 거름 같은 걸 하지 않아도 그 태운 재에서 나온 그런 성분들이 그런 충분한 그런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그런 그 경작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산이 많이 황폐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금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그 농법은 쓰지 못하고 그냥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보존되면서 관광 자원으로 쓰고 최근에 사람들은 이런 곳에 가서 많이 힐링을 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화전민촌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런 그 어떤 체험 같은 거, 자연 체험 뭐 이런 같은 것들 그 주로 하면서 이곳에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 32번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음. 지금 그 온달 관광지. 송강정철하고 삼위인공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죠? 서문탑. 예, 사문탑. 서문탁이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 가창력이 아주 좋은 그런 가수가 있는데, 이제 정철 선생은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다시 이렇게 호출을 해서, 이제, 그 서문탁과 그 정철 선생님 같이 함께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 온달 관광지라고 하는. 그래서 온달은 원래 어느 나라 장수였죠? 백제. 뭐 바보 백제인가요? 온달. 백제인가요? 그 온달이? 고려. 고구려 아닐까요? 고구려인가? 요. 예, 고구려일 것 같아요. 아, 고구려 저기 뭐야. 원래 이 평강공주. 온달은 저기 거의 뭐 그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평강공주가 있었어요. 그 고구려 왕의 그 딸인데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울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이러면 나중에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그 도화선이 돼갖고 실제로 바보 온달한 뭐 저기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설화가 있는데 아무튼 그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과의 그런 그 사연이 깃든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지역이 단양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온달 관광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732번. 예, 73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겹살을 먹은 곳이 있어요. 구인사. 예, 구인사라고 하는 사찰인데 굉장히 큰 사찰이에요. 우리나라 사찰들은 고려 때는 그 국가의 그런 그 중심, 그 종교라고 할까? 그런 것이 불교여서 굉장히 성행을 했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산속으로 다 말살돼서 저희 거의 예, 말살돼서. 조선시대에 와서 굉장히 그런 그 압박을 받죠. 그래서 핍박을 받아갖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산으로. 들어가요. 예, 산속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그 세상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서 지금 그 사찰들을 보면 거의 깊은 산속에, 그 경치가 좋은 그런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찰들이 많아요. 전국에 명사찰 하면은. 그래서 교회하고 달리 사찰은 이제 이렇게 깊은 산속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데, 이 구인사는 그 불교도 이제 이렇게 종파가 이렇게 있을 텐데 아마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 천태종이에요. 같아요. 예, 예. 천태종, 천태종. 천태종이 뭐 총본산이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큰 절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절의 그런 그 모양도 그 다른 절하고 달리 좀 약간 화려하다고 할까요? 막 그러니까 계곡 속에 어, 어, 양쪽으로 깊이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화려해요. 그쵸. 만약에 마치 서양의 그 오피스텔 같이, 네. 그 프랑스 가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오피스텔 흔한 적이지만 프랑스가 예전에 그 오피스텔을 처음 시작한 것이 1800년대 뭐 이렇게 된다고 할 때, 그런 건물, 우리는 요즘에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그런 것들을 지었다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구인사라고 하는 사찰도 보면 다른 사찰하고는 달리 다른 사찰들은 깊은 산속에 이렇게 한두 채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면, 얘는 마치 무슨 스트리트 같이, 거리 같이 네. 이렇게 쭉 양편에 이렇게 있는, 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부인사를 들렸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부인사에서 스님들이 뭘 먹어요? 삼겹살. 네, 스님들이 삼겹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아니요. 안 먹어요. 원래로 하자면은, 원래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스님들은 육식을 안 하지 하세요. 않는 걸로, 그러니까, 살육, 이런 거를 금한다 해서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사찰에서 먹는 그런 음식 하면은 거의가 다 어떤 거예요? 나물류라든지 채소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기 하는데, 이제, 어쨌든 여기 부인사는 이제, 실제로 뭐 삼겹살을 먹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그 번호 그 해시태그를 가지고 왔어요. 33번이에요. 그래서 3이 겹쳤다. 삼겹살. 삼겹살 어느 날에 먹어요? 3월 3일? 네, 정답. 3월 3일 날 먹습니다. 3일 두 번 겹친. 그래서 3월 3일은 전국의 삼겹살집이 다 뭐랄까, 마케팅 전략으로 써요.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인사가 33번이에요. 733번. 자, 그 다음에 34번은 어디냐? 여기 도담산봉 관광지예요. 예, 도담산봉. 물속에 이게 숨을 죽이게 돼 잠기게 되는데, 그 봉우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물 위로 드러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도담산봉 관광지예요. 여기에 누가 왔다고요? 육군 삼사관학교. 육군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온 거예요. 그 도담산봉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곳이 지역으로는 이름이 뭐라고요? 단양이에요. 단양. 단양. 그래서 단양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단양 팔경을 손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양 팔경은 조금씩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르다 하더라도 꼭 빠지지 않는 건 이 중에 지금 얘기한 도담산봉이에요. 도담산봉. 예, 도담산봉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그 단양 팔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도담산봉, 여기에 그 육군 삼사관학교 학생들이 그 수학여행 왔어요. 자,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734번. 예, 734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34번 맞췄고, 그 다음에, 자, 3호곡을 부르네요. 네. 3호곡을 어디서 부를까요?
그냥 안양 스카이워크. 만천하 예, 스카이워크. 굉장히 이름이 거창하죠. 만천하 스카이워크예요. 스카이워크니까 스카이가 하늘이잖아요. 네. 워크는 걷는 거예요. 이제 음. 이 단양이 굉장히 그 물 같은 게 많거든요. 물하고 바에 그 암석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경치가 굉장히 수려한 곳인데 하여튼 그 물 위에 그 이렇게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어때요? 높이가 높아요. 높아요. 그래서 스카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높이 떠 있으니까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스릴이 있을 거예요. 그 위를 걸을 때, 좀 무서운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 이제 유리로 돼가지고, 뭐 호수, 뭐 그 큰, 거의 뭐 같은, 여기 이제 충북은 뭐 지역적으로 볼 때 바다는 없지만 큰 강이나 호수가 있잖아요. 바다와 거의 비교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건너는데 그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를 아주 높게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건너게 하는데 그 건널 때 밑에 물의 광경을 보면서 그래서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유리.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그 밑에 유리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네.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경치를 관람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시설인데, 그래서 그 시설들을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 걸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 이렇게 뭐 이렇게 실제 자전거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개량된 그런 그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자전거를 있어요. 좀 개조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네. 우리가 스카이워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워킹. 스카이 바이크예요. 스카이 바이크. 음, 스카이 바이크 어디서 봤을까요? 스카이 바이크? 저기 원주 저기도 있고 스카이바이커가 원주 우리 저기 대전 충남에서는 대전 충남에서는 스카이 바이크 어디서 배웠을까요? 구마동? 응? 구마동? 아니 대전 충남 저기 뭐야 해수욕장 짐승들 있는데. 많은 대천? 네, 맞아요. 대천에서 해수욕장. 했었잖아요. 대천 해수욕장에 스카이 바이크가 있어갖고, 근데 바이크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그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 대천에 있는 스카이 바이크는 실제 자전거 하늘에 모양은 위에 아니고, 있어. 그 뭐랄까, 그 약간 앉은 자석 버스 같이 그런 그 애들 그 타는 그런 그 좌석이 있어갖고, 그걸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카이 바이크. 그래서, 거기는 이제 스카이 바이크인데, 사람 모양 맞아. 여기는 스카이 워크예요.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도구를 빌려갖고 하는 게 아니고, 스카이 바이크는 자전거라고 하는, 자전거와 모양이 비슷한 그런 걸 이렇게 가지만, 아까 그 강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강원도에 그 폐광선들을 이용해갖고 네. 레일 바이크라는 거 있잖아요. 레일 바이크. 예, 예. 예전에 이제 석탄이라든지 광물 같은 걸 날랐던 그 철도선을 지금은 쓰지 않으니까 그거를 네. 갖다가 레일 바이크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관광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레일 바이크 타고. 그런 거를 이제 이 바닷가에서는 레일 바이크가 안 되고 스카이 바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천 해수욕장에도 이제 스카이 바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충남에서 대천은 아니지만 장항에 그 스카이 워크가 있어요. 여기 그 만천하처럼. 그러니까 단양에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나 우리 그 장항에 있는 스카이워크나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그물 위에 다리를 높게 해가지고 그 위를 이렇게 가게끔 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스카이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찌 생각하면 아찔아찔하다 하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스카이워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누가 공연을 했다고요? 태진아와 양지은.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735번. 예, 735번이에요. 우리 그 대전 충남에서는 어디였어요? 35번이? 어디서 또 태진아하고 양지은이 그 공연했죠? 예? 당진 횡담도 휴게소. 맞아요. 당진에 횡담도 휴게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횡담도 휴게소는 뭘로 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물이 잠기는. 물. 예, 물이 잠겼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위에 이제 다리가 있고. 맞아요. 이제 섬인데도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휴게소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가 여러 곳에 있지만, 유독 그 섬에 있는 그런, 뭐랄까, 휴게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네. 여기
예전에 그 텔레비전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프로그램 중에 여기 와서 노래자랑도 했다고 그러죠. 무한도전에서 네. 했어요. 무한도전에서 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충남 대전에서는 어디라고요? 당진의 당진 네, 횡단보도. 좀 횡담도 전에 휴게소. 우리 경림쌤도 말씀해 주셨고 미선 쌤도 얘기한 당진의 횡담도예요. 횡담도. 거기가 800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35번. 35번. 예, 835번이에요. 예. 서울에서는 35번이 어딜까요? 그러면 예술의 전당. 서울 예술의 전당. 예술의 예, 전당. 예술의 전당이에요. 예술의 전당은 무슨 구에 있어요? 서초구. 네, 네, 서초구 맞습니다. 자, 서초구에 34번은 어딜까요? 육군 3사관 학교들이 갔어요. 육군 삼사관학교. 응, 대법원. 학생들이 대법원. 모의 재판하는 거, 모의 재판 아니고 대법원. 그냥 시민 참여 재판에 참여해서 견학 갔어요. 어딜까요? 대법원. 예, 대법원. 대법원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6개 주랭랑을 친 곳이 있네요. 천동 관광지.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천동 관광지, 천동 동굴이라고 돼 있죠. 단양은 이런 참 동굴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천동 동굴은 굉장히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네. 뭐랄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예, 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태고적부터 있었던 그런 지질 이런 것들을 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천동동굴. 그래갖고 막 그 종류석들이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예, 이제 이 동굴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천동동굴은 지금 해시태그가 36개 주랭랑이라 했는데 뭐를 여기서 저기 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인천 아, 상륙작전? 여기 이제 이거는 처음 개발하신 분이 이걸 써놓으셨는데 거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천동동굴 안에 들어가면은 동굴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고드름 같이 종류석? 생기는 거 있죠. 예, 예. 예, 예, 종류석이에요. 네. 종류석. 네. 그 종류석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누군가 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있는 종류석을 어떻게 깨갔어요. 싸가지고 떼가지고 도망갔나? 36개 주랭랑을 친 거야. 음. 그래서 이곳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강원도에서 36개 주랭랑 친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강원도에서 우리 저기 최정원 선생님이랑 관련이 있어요. 원주 뭐 어딘 것 같은데? 아, 강릉? 고수동굴인가? 아니, 고수동굴? 구수동굴 아니고 구수동굴이 강릉? 여기랑 가깝죠? 매주컨. 응? 강릉? 매주컨. 강릉에. 오죽헌? 예, 맞아요. 오죽헌이에요. 오죽하면 오죽헌은 오죽하면, 누가 살던 곳이에요. 율곡. 네, 율곡이. 맞아요. 이율곡하고 신사임당과 네, 신사임당. 관련된 그런 장소잖아요. 오죽이라는 게 뭐예요? 대나무가 가운데. 대나무가 까만 거예요. 대나무가. 까만 대나무가 있는 그런 데다 지은 집이에요. 헌자는 이제 우리가 무슨 정자 같은 거 이런 것 중에서 이제 한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건축물 중에. 그래서 오죽헌인데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강원도니까. 강원도니까 100단위가 뭐로 돼요? 400. 예, 40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400 몇 번이에요? 36번. 맞아요. 436번. 누가 주랭랑 친 거예요? 율곡. 이율곡이 왜 주랭랑 쳤대요? 엄마의 그림. 맞아요. 엄마의 그림을 갖고 도망가. 저기 이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잖아요. 신사임당은 정말 여자로서는 최고의 그런 저기를 다 갖춘 그런 아주 팔방미인이에요. 치서화 능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이율곡이가 장원급제도 하고 정말 조선의 3대 천재라는 말을 듣는 그런 위치까지 가게 된 건데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갖다가 지금 그냥 우리가 스토리를 지어낸 거예요. 이율곡이 주막집에 갔다 팔아먹고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어머니한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가야 36개 되겠죠. 주랭랑을 했어요. 예,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436번 36번. 지역이었었어요. 강릉의 오죽헌이었었어요. 우리 충남 대전에서는 어딜까요? 삭교후 함상공원. 예, 삭교 함상공원이에요. 네. 예, 거기가 그러니까 번호 몇 번이에요?
836번. 836번. 836번이에요. 네. 거기 836하고 이 주랭랑하고 어떻게 연상을 했을까요? 36. 음. 자, 삽교호를 이렇게 그 방조제를 굉장히 그 네. 국가적인 대대적인 그런 간척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하고서 네. 개통식을 누가 했어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네, 대통령.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그 개통 행사를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날이 며칠 날이에요? 12월 12. 12일. 10월 26일. 26일이었었어요. 그래서 12.6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중정동에서. 그래서, 뭐, 모의를 여기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기억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쫓아가서, 뭐랄까, 살해를 했는데 그 범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랭랑. 36개 주랭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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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요. 친 거예요. 삽교호하고는 별로 연관은 없지만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삽교호에 와서 이렇게 뭐랄까 그 개장 행사 뭐 기공식이라 할까 그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냥 그 범인들이 음모를 꾸민 거죠. 그래서 그 음모가 드러나면서 36개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삽교호 함산공원이 몇 번이라고요? 836번. 네네, 836번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뭘 숙제 내드렸을까요? 과일. 아니, 과일이 아니라 동물. 예, 동물 몇 개? 15개. 15개일까요? 16마리. 16마리죠. 16마리를 다 기억해 보시라고 했죠. 음. 그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좀 해보셨을까요? 좀 더 일찍 여쭤봤어야 되는데, 음. 제일 첫 번째 동물은 뭐예요? 펭귄이에요. 펭귄이에요. 두 번째는요? 고양이. 고양이. 자, 두 번째 이름은 헷갈리니까 제가 번호로 얘기를 할게요. 펭귄은 몇 번이에요? 0번. 0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고양이. 고양이였어요. 2번은? 강아지예요. 2번 강아지인 건 어떻게 기억했어요? 어, 한국에서 온 영희는 강아지를 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영희는 뭘 좋아해요? 강아지를 강아지. 좋아해요. 영희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영희가 2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뭘 좋아할까요? 거북이. 거북이를 거북이를 좋아하죠. 좋아하겠죠. 왜 거북이를 음. 좋아했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이 좀 연설을 느릿느릿하게 하셨어요. 그랬구나. 예,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 거북이 하면은 우리가 상징이 그 장수하는 그런 것을 뜻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오래 사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열망 중에 소망 중에 오래 장수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그 소망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를 좋아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그 우리 금범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느릿느릿하게 연설을 하셨다 하는 그 느린 거하고 연상해서 그렇게 해도 좋고요. 자, 그러면 4번은 뭐예요? 그거는 토끼예요, 토끼. 토끼하고 어떻게 연상을 했을까요? 4번하고? 저는 공군 사관 학생들이 음, 저기 뭐야 뛰었다. 토끼 때문에 벌로. 선생님은 토끼띠을 음. 띄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공사생들이 훈련을 받는데 잘 음. 못해. 그래갖고 이제 벌을 줬어. 교관들이. 그때 벌을 주는데 토끼띠을 띄라고 토끼띠를. 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토끼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뱀. 5번은 뱀이에요. 뱀이에요. 왜요? 음. 엘리자베스 여왕은 뱀을 좋아한다. 응? 뱀을 누가 엘리자베스 좋아해? 여왕은 엘리자베스 뱀을 여왕이 뱀을 사랑한다. 좋아하는구나. 아우, 징그러워라.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저는 저기 뭐야 영어 알파벳이 뱀처럼 길고 배우기 어려웠다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길고 배우기 어려웠다. 예, 음. 좋아요. 또, 미순쌤은? 미순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자, 영어. 저는 그랬죠. 어떻게 했죠, 제가? 영어가 되게 영어를 징그럽다. 공부하기 뱀처럼 아주 지겨웠다고 그랬어요. 힘들었다고. 맞아요. 영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놓지 않고 하는데도
뭐 이렇게 진척된 속도를 보면 너무나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영어 보면 징글징글해요. 뱀처럼 음, 징그러워요, 아주. 음, 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뱀이 싫어가지고 그림도 못 그려요. 제가 음, 그 블로그, 응. 블로그에다가 이거 지금 오늘 하는 거를 음, 저기 동물 16가지 기억하는 거 그 블로그에다 썼거든요. 거기에도 음. 그림을 넣어서 저기 해주면 좋은데 뱀 때문에 못 그리겠어요, 그림을. 그래서 안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보셔요. 자, 그래서 네. 5번 하면은 영어 하면 아주 징글징글해. 그래서 뱀을 저는 이제 연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은요? 사자, 6번은 사자. 사자. 네, 왜 음. 사자였었어요? 어떻게 우리 경림지는 사자랑 연결했을까요? 나는 동물의 왕이다 하면서 응. 사자는 공유기를 통해서 세계에 알린다.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없을까요? 저는 네. 그냥 사자의 울음소리가 응. 커서 공유인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예, 예, 예. 사자의 울음소리가 하도 커서. 예,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 더 다듬으셔가지고, 다음에 토요일 날 우리가 좀 얘기하도록 해요. 그래서 16마리 동물인데도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이용하면은 순서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기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몇 번까지 했어요? 6번. 6번까지 했으니까 공유기까지. 동물 몇 마리 했어요? 일곱 일곱 마리. 마리 일곱 했어요, 마리 일곱 마리. 했어요. 7마리. 예, 나머지 것들도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